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예요. 저는 전에 간호사로 일을 했다가 지금은 미래를 위해 더 공부하는 중이라 일을 쉬고 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제 직업이라 그런지 간호사란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의 강도도 세고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다 보니 감정 노동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만족하며 살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사연은 제가 전에 짧게 근무했던 어느 병원 이야기예요. 미숙한 글솜씨로 최대한 재밌게 적으려 노력해봤으니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은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해왔어요. 제일 대우가 좋기도 하고 제가 나온 대학에 자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자대병원으로 취업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학교의 양호 선생님이 된다거나 정신과 같은 특수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했어요. 하지만 처음 간호사가 되어 실전에 투입되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제가 원해서 간호사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 더 참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딱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기도 해서 간호대를 넣었는데 붙어버렸고 합격한 대학 중 제일 괜찮겠다 싶어 진학한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취업하자마자 빠르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일 시간대가 다른 교대 근무, 텃세 심한 근무 환경 등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도 이악 물고 버텼어요. 이것도 못 해내면 뭐 하면서 돈 벌고 사나 싶어서요. 다행히 적응이 빨라 시간이 지나고부터는 전만큼 힘들지 않았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서서히 익숙해지고 의료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생겨났죠.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 남편과 만났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유학생활 막바지쯤에 맹장수술 때문에 급하게 귀국해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입원한 거였어요. 유학생용 의료보험을 갱신한다는 걸 깜빡해서 미국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진다는 걸 알고는 배가 아픈 걸 참고 귀국까지 한 거죠. 아무튼 이런 특이점 때문에 환자들 중 유난히 남편이 기억에 남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미국에서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지 시차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제가 야간 근무를 서느라 늘 밤이나 새벽에 병동을 확인하고 환자분들 상태를 체크하면 그분만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갈 때마다 친구나 부모님이 병문안 와서 두고 갔는데 자기는 어차피 병원식만 먹어야 하고 이걸 미국까지 들고 갈 순 없어 어차피 다 버리게 될 테니 대신 드시라며 제게 커피 음료나 소소한 과자,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를 늘 건네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새벽 근무이니 야식을 먹기엔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안 먹고 버티기엔 배가 고파서 늘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링거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너무 빨라서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리는 척하며 장난도 칠 정도로 친해졌죠. 제 나이 또래이기도 해서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하며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 같더라고요. 저희는 날이 갈수록 그렇게 점점 친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은 퇴원하고 어차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도 그걸 잘 알아서 아쉬워도 별다른 걸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원을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점심을 먹고 시간도 남았고 햇빛도 좋아 걸으면서 수화할 겸 병원 옥상에 마련된 옥상 정원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도 가깝고 날도 좋은데 사람도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힐링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 어깨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누군가 해서 돌아봤더니 남편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그게 할 말이 있어서 하고 남편이 수줍게 말을 건넸습니다. 뭔데 그래요? 답지 않게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 혜진 씨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한번 만나주시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꺼내기도 했고 표정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남편이 고백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했을지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고 같은 마음이라면 잠시 떨어지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원을 한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오다 반년 정도 지나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한 뒤 무사히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정말 행복한 기억이네요. 짧지만 달콤한 신혼이 지나가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거에 권태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겁이 많아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얼마 안 가서 일을 쉬게 되었어요. 남편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 제가 딸을 임신했을 때에도 한국 회사들보다 복지가 좋아 남자인데도 육아휴직도 자유로운 편이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고 한동안은 제가 돌보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편과 바톤 터치해서 병원 일자리를 찾아보는 중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싫다 해도 막상 계속 일을 쉬기만 하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마침 집 근처 동네 내과에 간호사를 구하더라고요. 대학병원은 업무 스케줄도 왔다 갔다 하고 새벽 근무도 교대로 해야 하는 반면 그 내과는 근무 시간도 일정하고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아이랑 남편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주말에 쉴 수 있기까지 하니 최고의 조건이었죠. 더 볼 것도 없이 동네 내과에 지원해서 저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정도의 내과 의사가 차린 병원이었어요. 편의상 원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병원은 진료가 정확하고 처방력이 효과가 확실해서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진료가 엄청 빨랐죠. 단순히 진료가 빠른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보통 병원에 가면 환자가 자기 증상을 말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들어보고 어떤 병이고 대충 이런 이유 때문에 잘 걸린다. 이거는 조심해야 하고 이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환자를 납득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대충 원장님이 환자 얘기를 듣고 장염입니다. 나가면 간호사가 안내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진료가 끝이었어요. 너무 무뚝뚝하고 단호한 말투 때문에 뭔가 질문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사실 원장님의 이런 진료 방식은 호불호가 갈려서 자기 몸에 대해 걱정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은 환자분은 싫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귀신같이 진단이 정확하고 처방받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빨리 나아서 그런지 환자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명의라면서요. 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입장인 저는 이런 상황이 신기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료 방식도 방식인데 외적인 조건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원장님이 중후하면서 예전 홍콩 배우 느낌 나게 잘생겼거든요.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간호사들끼리 모여서 선생님이 잘생기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몇 번 주고 받았었어요. 그런 원장님이랑 결혼한 사모님도 배경이 장난 아니었죠. 대충 전해 듣기로는 대대로 내려오는 뼈대 깊은 집안이기도 하고 워낙 집에 돈이 많아서 지금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함께 해외에 나가 사신다 들었어요. 원장님은 기러기 아빠인 셈이죠. 무뚝뚝한 면은 있어도 원장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힘들지 않냐며 저와 동료들을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사람은 잘 먹어야 힘이 난다며 맛있는 걸 자주 시켜주시기도 하셨죠. 원장님은 병원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시켜 먹으면 주로 맞은편 피자집에서 피자를 자주 시키셨어요. 그러면 꼭 저희도 그날 밥은 피자로 때우게 됐죠. 질리면 사이드 메뉴로 스파게티나 샐러드를 시켜 먹기도 하고요. 원장님이 워낙 피자를 자주 시키길래 좋아하는 음식인가 했는데 저보다 오래 일하신 간호사 선배가 두 분이 사촌지간이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궁금해서 언제 한번 물어봤는데 원장님이 머쓱하게 사촌동생이야 하고 알려주셨다고요. 그 피자 가게는 40대 중반 정도의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닌데도 맛이 너무 좋아서 꽤 인기 있었어요. 사장님도 싹싹하고 친절해서 좋았고요. 사장님도 저희 병원에 종종 찾아오셔서 진료받고 가시는 걸 자주 봤거든요. 그때마다 늘 웃어주셔서 힘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보통 병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저희가 받아서 원장실에 가져다 드리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은 사촌 동생이라 그런지 원장님이 직접 배달하게 그냥 냅두라고 하셔서 저희도 원장님 말대로 했어요. 원장실에 들어가면 한 10분, 20분? 어떨 땐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원장실에 계시다 이야기하고 나오시길래 사촌지간끼리 사이가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 피자집 사장님은 대부분의 주문은 배달원이나 알바생을 통해 배달 보내시는데 병원만 예외로 가까워서인지 아니면 오는 김에 원장님이랑 인사하려는지 직접 배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주말 점심에 딸이랑 남편이 피자가 먹고 싶대서 마침 밥하기가 귀찮기도 해서 거기서 피자를 시켰거든요. 근데 배달원이 피자를 갖고 오시길래 살짝 당황했죠. 늘 병원에서 시켰을 때처럼 사장님이 직접 배달 오시는 줄 알고 인사하려고 준비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까지 꺼내서 건네드리려 했는데 결국 수고하신다 말하고 배달원 분께 드렸네요. 뭐 어쨌든 좋은 일 한 거니까요. 병원의 인기는 여전했어요. 그러다가 근처에 땅값이 비싸고 유동인구가 더 많은 위치에 3층짜리 큰 건물을 지어 병원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여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긴 하셨구나 했어요. 혹은 해외에 계시는 사모님이 지어주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싶기도 했죠. 그렇게 병원의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저는 열심히 일하고 아이와 남편에게 애정도 쏟으면서 열심히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으로 피자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피자집 사장님도 원장실에서 원장님과 즐겁게 얘기 나누시는 것 같았죠. 중간중간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점심시간 끝물이라 자기 차례까지 오래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미리 와 계셨어요. 저희도 슬슬 오후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걸친 여성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원장 그놈 어딨어요? 우선 접수부터 도와드려야 진료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됐고, 나 그놈 와이프니까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차분한 듯 화를 참으려는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절차가 있으니 접수부터 안내해드리려는데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무과에 앉아있던 저랑 다른 직원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난감해하는 사이 저기 있네 하면서 원장실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시더라고요. 원장실에 불쑥 들어가서 문을 쾅 닫으시는데 대기하시던 환자분들도 웅성거렸죠. 얼마 안 있어 문 사이로 고성과 물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사모님이 피자집 사장님 머리채를 잡고 나오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머리 놓고 말하자 제발. 하고 싹싹 비는데 사모님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잘못한 거 알면 입나물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병원 잘 된다길래 좀 도와줬더니 나 모르게 뒤에서 이딴 짓을 하고 다녀? 뭐? 사촌동생? 넌 사촌동생이랑 연애도 하니? 사촌동생이라고 속이고 공부하는 애들 냅두고 바람피니까 좋더니? 선처 없고 무조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제발.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니까 법정에서 얘기해. 내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모르는 줄 알았나 본데 네 더러운 습관 못 고쳤을 줄 알고 사람 붙여놨거든? 증거도 충분하니까 발뺌할 생각 마. 네, 사실은 그동안 원장님은 피자집 사장님이랑 사촌관계가 아니라 불륜관계였던 거였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소문대로 병원도 사모님 집안에서 차려주신 게 맞는 것 같았죠. 당황한 모두들 사이로 사모님만 유유히 빠져나가고 이걸 목격한 저희나 환자분 전부 얼어 있었어요. 원장님과 그 피자집 사장님만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사실 전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미국에 있는 본사로 발령나면서 저도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할 겸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물론 제가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도 그 일 이후로 병원은 파리만 날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게다가 인터넷에 불륜남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동영상까지 대문짝만하게 퍼지면서 아예 운영이 불가능했어요. 내원한 환자 중 누군가 그 난리를 조용히 카메라로 찍어 올린 것 같았죠. 아무튼 같이 일했던 동료에게 전해 듣기로는 병원이 쫄딱 망한 데다가 유책 배우자로 이혼까지 당해 위자료로 탈탈 털린 그 의사는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도망쳤고 피자집 사장님도 자취를 감췄어요. 어쩌면 둘이 같이 도망간 걸지도 모르죠. 또 사모님은 미국에서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더라 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뭐 원래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니까 어디서든 잘 살겠죠. 이렇게 가까운 제 주변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줄은 몰랐네요. 가정을 파탄내는 인간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은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늘 행복하세요.